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자, 오늘은 6만 원대 전후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급락한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대, 8만 원대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를 돌파해야지 제가 보기엔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강하게 매수를 들어온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매물 부담이 만만치는 않죠. 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영역이 됐습니다. HLB 참 말이 많은 주식인데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은요, 이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올랐고 다시 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등락이 컸었는데 그동안에 HLB란 기업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공장이 불이 났거나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이 예를 들어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가 효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슈는 딱 하나였죠. FTA 승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기대감 때문에 불발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등락폭이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식들, 특히 바이오 종목들, HLB 보시면은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기 어렵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 당연히 있을 거고 전체를 매도했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지만 신고가 종목에 대해 대응이 가능해지고, 더군다나 바이오 종목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오 종목은 일반 종목이랑 다르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나온 게 없고 당연히 수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실무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HLB처럼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당연히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내는 과정이 진행되죠. 자, HLB 참 말이 많은 주식인데 오늘도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6만 원대 전후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영상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요. 제일 먼저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하는 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LB의 여기 모습이 나오는 2월달, 1월달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그 다음에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니까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HLB 말 그대로 그룹사죠.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 주력이 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이번에 승인 실패된 리보세라닉 간암치료제였죠. 자,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진양근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실패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딱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해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죠.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임상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갈 수가 없죠. FDA 직원들이 전쟁 중이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항서제약에 중국 항서제약 퍼실러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시설. 자, 이거요, FDA 못 간다? 그러면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퍼실러티 문제가 있었다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도 효능에 문제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간암 치료제가 다른 암에도 지금 유용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난소암, 이렇게 퍼실러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건 트집을 잡는 거죠.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제가 HLB 직원도 아니지만 이 진양권 회장의 이 멘트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 없어도 승인이 났을 것이다. 자, 이게 뼈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아스코에서 새로운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학회죠. 자, 면역항암제 캄넬리 주막과 그 다음에 항암신약 리보세라닉. 자, 다른 암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암학회에서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이 됐다. 굉장히 다양한 암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된 거는 간암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유방암과 그 다음에 난소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효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HLB 항서제약, HLB 엘라바 미국 법인이죠. FDA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간암신약 보안상 논의하겠다. CRL이죠. Complete Response Letter. 자, 이거 여러분 만약에 진행이 잘 되잖아요. FDA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 그러는데요. 긴급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싶을 때, 코로나 때 그런 게 있었죠. 바로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2024년 안에 이거 재승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상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임상에 대해서 실사할 때.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퍼실러티 문제가 있었다면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즈모가 문제가 생겼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 트랙까지 가면서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BM 처방 예산 목록 등재된 거, 이건 옛날에 나왔던 얘기죠. 자, 이미 미국 쪽에서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가 안 된 판매가 어렵죠.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전체 PBM 미국에서 MS가 20% 정도 되는 3대 PBM 중에 하나죠. 옵토마렉스와 서브웨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발이 된 거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마케팅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HLB 제약의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HLB 생명과학과 CG 인바이츠로부터.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판매를 위한 준비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PBM 등재를 마쳤고요. 한국에서는 HLB 제약이 창구로 정해졌습니다. 자, 승인만 나면 되는 건데 승인이 안 된 거죠. 근데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자, 이거 왜 발행이 됐느냐? 중간 부분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 마케팅 자금, 자회사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CB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세 번째 CB입니다. CB.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쓰죠. 컨버터블 본드죠. 전환사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하시면서. 자,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왜?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력들이 주식을 차익을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기간을 두고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자,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주죠.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말 그대로 매자린 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준대, 이게 서브죠. CB 600억,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넘버 2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문제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이전하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는 거죠? HLB는 코스닥이 아니고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죠. 코스닥 150 종목과 코스피 200개. 자, 350개 종목, 이거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이거는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공매도를 하는 게 싫어서.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훼손되죠. 근데 이번에 공매도 세력도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자, 찌라시 퍼뜨리고 물량 폭탄을 내놨는데 성공한 거죠. 찌라시가 현실이 됐습니다. 승인이 안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들, 제가 그랬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크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찌라시 퍼뜨리면서 신한증권 창구도 나왔습니다, 이미. 이렇게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요? 이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 중입니다. 팔았던 거 채우고 있어요. 수익 내면서. 나중에 다시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온다. 긴급 승인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가겠죠. 그때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때는 숏 스퀴즈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보시면은 작년에 여름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액면보다는 5대1로 했는데 이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거로 보고. 근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숏 커버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해요. 늦었죠. 그때는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가격 불문하고 시장가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스퀴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버립니다. 똑같은 페이스로 가지는 않겠지만 HLB도 에코프로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 쇼커버, 자, 대응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가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오 종목이 이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다른 게 있죠. 얘네는 수치가 나오죠. 피규어가.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거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승인이 안 될까봐 폭락하고 휘어져. 잘 될까봐 올라가고 포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는데 일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하죠. 일상이나 이상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초기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하려면. 그 다음에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임상하려면. 당연히 인풋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돈이 없어 포기해서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빅파마에다가. 얘네들 성공하면 매출의 5에서 10%만 받는 구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풋은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잖아요.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마 얘네들은 다 끝났습니다. 승인만 남으면 돼요. 그것도 미국에서. 이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로. 다른 바이오 종목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12,600억 컨버터블 본드가 발행됐어요. 마케팅 예비비 형식인데 새로운 세력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실컷 쇼커버하고 있습니다. 수익 내면서 비싸게 팔았다 싸게 사는 거죠. 패스트트랙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늦습니다. 이때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주식은 그때 파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아닙니다. 커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야지 바닥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바닥. 자, 정리하면요.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자, 승인만 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승자 독식이죠. 그 다음에 CB600억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이것도 변수가 됩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쇼커버 중입니다. 나중에 스키즈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공매도 세력 말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요. 급등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온 이유. 순전히 FDA 승인 때문인데 여기서 끌어올린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세력이랑 다른 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뭐냐면요. 기관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기관 동향. HLB 잘 보시면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긴 했지만 20% 정도 외국인 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분입니다. 이거 왜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PBC로부터 봐왔던 건데 제일 먼저 저가에 깔아놓고 삽니다. 저 밑에다가. 두 번째, 구간을 정합니다. 일정 구간. 좀 이거보다 공격적으로 사죠, 일본보다. 세 번째, 호가를 좁힌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물량을 채웁니다. 수량을 정해서. 네 번째, 이때부터는 시장가로 삽니다. 가격 불문하고. 주식은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1번, 2번 생략했어요. 바로 3, 4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강력한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공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한 겁니다. 왜? 낙폭이 컸으니까. 12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승인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20%. 제가 보기엔 더 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냐? 이 HLB 이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이랑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누굴까요? 헤지펀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지금은 이슈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도 나중에 설명이 돼요. 지금부터는 머니게임입니다. 돈이 많은 쪽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보기엔 이쪽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쪽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뚫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일봉, 그다음 주봉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다가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확실하게 빠졌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면 3만 원대부터 7만 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자, 따지면은 매수한 기간이 6년에서 7년, 매집한 기간이 꽤 깁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7배에서 8배.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기간으로 환산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이 수익률은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이미 그리고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그 다음에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고, 이 주봉 보시면은요. 자, 여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이 세력들, 개인들 따라 들어오죠. 다 털고 갑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줍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제가 그랬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많이 흔들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될 만한 피규어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들 털기가. 심리적 부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HLB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잖아요. 바이오 급등주. 따라 사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이유. 세력들의 매매 전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력 기법.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이건 기본이고요. 심리적 분석도 있습니다. 주식은 숫자만 가는 게 아니죠. 특히 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HLB 전체 계열사가 FDA 승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 이상 종목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 대응할 수 있게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CG 인바이츠,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제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 분석 해놨고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승인 관련해서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불발됐을 경우 전략도 넣어놨고 공매도 세력과 헤지 펀드의 일전에 대해서 매매 전략도 세워놨습니다. 자, 올해 핵심 이슈 분석, 그 다음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3번하고 5번 중요하겠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3번하고 5번 항목 주목하시고요.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보입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HLB 하고요.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3번에 있는 승인 불발됐을 경우 전략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해졌죠.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소통방입니다. 텔레그램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이거 무료로 진행하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인원도 제가 600명까지 늘렸습니다. 왜? 전체 계열사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소통방 텔레그램 방이고요. HLB를 포함한 전체 HLB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릴 예정이고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600명입니다. 자,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방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큰 수익이 나는 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HLB를 신호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요. 11월 달에 갑자기 거래가 조금씩 늘립니다. 그러다가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터져요. 이때쯤부터 제가 보고 있다가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됐죠. 자, 이걸 보유했는데 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죠. 차트 보시면.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3월 달에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좀 과열되죠. 자,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일단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HLB를. 3월 26일 날 HLB 12만 원 전량 매도. 4배죠.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납니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자, 2차 매수 나간 건 언제냐면요. 5월 23일입니다. HLB 5만 원. 단기 납부가대 수급 버전 FDA 약재 반영. 왜 샀을까요, 이거? 이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헤지 펀드가 들어온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에 매수를 한 겁니다. 얘네들한테 저는 베팅을 한 겁니다. 자,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입니다.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이죠. 예전에 LS 산전인데 초고압 변압기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 AI 때문에 전력기기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달쯤에 지켜보고 있다가 3월 초에 신호를 드렸는데 LS 일렉트릭입니다.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자, 이거 20만 원 넘었었죠. 이것도 한 3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이렇게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 쪽으로 발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주말에 지나고도 다음 주에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주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장기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리포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어요. 자, M&A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인가 어떤 종목인가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3개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비상장은 이거는 1000%짜리입니다.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이슈가 터지니까
4만 원대, 5만 원대 주식이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500%가 올랐습니다. 지분 투자 이슈만으로. 리포트인 종목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수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무조건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5대1로 쪼갰던 에코프로. 최근에 10만 원에 한번 깨졌었죠. 다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자, 많이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제가 실시간 대응은 못하더라도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입니다. 2020년 이후 예쁜 종목들 다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대응 전략, 섹터 분석과 시장 동향 분석, 동일 비율 분석, 5대1로 쪼갠 종목들, 그 다음에 예상 시나리오, 올해 예쁜 예정 종목과 급등 예상 종목. 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받으셔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아주 핫한 종목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체 계열사가 FTA 승인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망 경험, 이건 인원도 600명 늘렸고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주말에 입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있었죠. 그리고 에코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3번에 승인이 불발되었을 경우 전략도 들어가 있고 공매도 세력하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가 붙었는데 그 관련 대응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확인해 보시고 꼭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면 분할 리포트 확실하게 챙기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HLB 점점 대응이 어려워지는데 실시간 대응방이 따로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무료고요. 인원도 제가 600명으로 확 늘렸습니다.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